안녕하세요. 최강내공의 머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최강내공의 머니쇼 진행자 최강내공입니다. 자, 최강내공의 머니쇼는요, 재무설계를 통해서 가정경제를 흑자로 전환시켜내서 매일의 삶을 양질로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시청자들 많이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한국인들이 제일 준비 못하는 게 노후 준비잖아요. 왜냐하면 집 사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르쳐야 되고, 사실은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것보다 주거비를 내다 보니까 이 노후 준비를 사실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집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집장만 하려고 돈 모으다 보니까 또 조금 모으면 대출 받아서 집 사잖아요. 그럼 원리금 갚다 보면 노후 준비 전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꿈의 노후 준비, 사실은 이거 현실과 이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노후 준비 3층 체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노후 준비 하는데 3층 체계가 있다고들 하는데요. 현실에서 이 3층 체계가 제대로 잘 작동할지, 그리고 이것도 준비 못하는 우리들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까지 한번 소개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뭐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말이죠. 어떻게 완벽하게 다 해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노후에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야 노후 준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전 자료긴 한데 2009년도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노후 생활비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평균 수준은 서울 같은 경우는 매월 169만 원, 전국 기준으로는 평균 수준이 136만 원이면 노후에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이 좀 더 비싸죠. 한 33만 원 정도가 월 생활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 약간 품위 있는 수준으로 좀 올라간다고 하면 서울은 251만 원, 전국은 197만 원 정도 있으면 조금 품위 있게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풍족한 수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306만 원, 전국은 238만 원 정도 있다면 풍족한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시청자들은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목표신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달성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세금에서 거의 은퇴 생활비가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좀 덜 하죠. 우리나라는 온전히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이런 거에 복지 재원을 쓰지 않아요. 왜냐고요? 재벌들이 원하기 때문에. 왜 재벌이 원하냐? 생명보험회사에 개인연금 가입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미래가 불안해야 재벌들의 말 잘 듣지 않겠습니까? 권력자의 말이죠. 따라서 복지, 비용 이런 쪽에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수준은 서울은 169만 원, 그리고 품위 있는 수준은 서울은 251만 원, 풍족한 수준은 306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본인은 여기 중에서 어디에 타겟을 두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공무원들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공무원들은 일단 공무원 연금이 나오면 대략 한 250에서 300만 원 이상 받기 때문에 풍족한 수준의 삶을 공무원, 교사, 그리고 군인 이런 분들은 하시게 되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국민연금을 받잖아요. 국민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보통 40만 원에서 90만 원대를 받습니다. 자, 국민연금 갖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보통 한 40만 원 지금 다들 받고 계신데, 그러면 40만 원으로 169만 원을 써야 되는데 129만 원이 모자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노후 준비를 3층 체계로 해나가자라는 거고요. 결국은 뭐 필요한 노후 자금의 어떤 7, 80%를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처럼 매월 나오는 소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연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7, 80%를. 그래서 보통 뭐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서 제한하는 거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해서 한 3, 40%를 노후 생활비에서 3, 40%를 대체하고 퇴직연금으로 2, 30%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1, 20%를 준비하라 라고들 얘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실제로 국민연금으로는 1, 20% 그리고 퇴직연금으로도 1, 20%인데 현실은 어떨까요? 그리고 개인연금으로도 1, 20%. 그래서 국민연금 1, 20, 퇴직연금 1, 20, 개인연금 1, 2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60%를 넘기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정년퇴직을 하고 은퇴생활에 들어가면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하죠. 노년층들의 극빈층 전락률이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들면 우리나라는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국가가 되는 거죠.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기 싫어하고 나이 든다는 걸 싫어하겠죠. 왜? 늙는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질이 하락할 거라는 게 보이니까 말이죠. 어쨌든 노후 준비 3층 체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 1층이 뭐냐면 1층은 국민연금입니다. 1층을 공적연금이라고 하는데 공적연금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것만으로 7, 80%에서 100% 이상의 풍족한 생활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1층에서 이미 끝나요. 2층, 3층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1층은 국민연금이죠. 1, 20% 정도밖에 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국민연금 수준도 좀 올라가야 되겠죠. 그거는 사실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DB형과 DC형이 있고 개인 퇴직 계좌인 IRA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 하면 은퇴 자금으로 추후에 연금으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대부분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아서 다 씁니다. 대다수는 그렇게 씁니다. 연금으로 나중에 은퇴 연금으로 받아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퇴직연금인데 요 부분 요거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B형은 회사에서 책임져 주는 것, DC형은 개인, 직장인 개인, 노동자 개인이 스스로 책임져 주는 것. 둘 중에 뭐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벌이나 기업에서는 DC형인 개인의 책임, 직원이 책임지는 걸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B형의 경우에는 연봉이 올라가는 만큼 퇴직연금 금액도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 회사에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안 하려고 하죠. 왜? 직원들 좋은 일 시킬까봐.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DB형으로 바꿔가는 게 좋겠죠. 정년퇴직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DB형으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물론 그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3층 개인연금은요, 세 번째, 국민연금, 그 다음에 기업에서 해주는 퇴직연금, 여기까지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해. 그러면 이제 개인연금을 들잖아요. 보통 민간보험회사에. 저는 이거를 꼭 보험회사에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증권사나 은행에 들 필요도 있겠죠.
이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이 있고요. 소득공제가 안 되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은퇴생활비로 쓰기 위해서는 좋겠죠. 왜냐하면 소득공제가 되지 않은 그런 연금을 들 때는 중간에 해지합니다. 10년 유지율이 1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0%는 해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공제형 연금을 들어서 진짜 은퇴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가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겠지만 이렇게 해도 소득 대체율, 즉 은퇴 시에 생활비 비중에서 60%를 넘기가 힘듭니다. 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뭐 10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다 해도 60%를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동안 개인이 오롯이 개인한테만 맡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각 지역사회에서 좀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좀 키워서 복지 차원에서 은퇴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지금의 기초연금 25만원, 30만원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거 플러스 국민연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사람들만 보충해주는 개념인데 이제는 복지 차원에서 적어도 한 80%대까지는 은퇴생활비가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우리나라도 3만 달러 이상의 1인당 GDP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그런 어떤 선진국 개념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뭔가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우리 시민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본인들의 권리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직접 정치를 통해서 활약을 해보신다면 개인의 재무설계가 결국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지금까지 개인 재무설계가 실패했던 이유는 혼자만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민연금 1층, 2층인 퇴직연금, 3층인 개인연금까지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개인의 노력 플러스 공동체 차원에서의 어떤 직접 정치,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만 은퇴 소득의 80%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우리 불명예 이런 거 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조금 다르다는 거, 요거는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53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그리고 1956년 이전 출생자는 만 61세부터, 그리고 1960년 이전 출생자는 만 62세부터, 그리고 1964년 이전 출생자는 만 63세, 그리고 1968년 이전 출생자는 만 64세부터,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우리나라 나이로 66세부터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알아서 내가 어느 나이부터 연금 수령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그 연금액이 많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한참 모자르죠. 따라서 이 국민연금 수준도 사실 복지 차원으로 넘기면서 소득 대체율의 한 7, 80%까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세금도 많이 내고 받는 것도 많이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을 많이 낸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 차원에서 노연금을 많이 받는 그런 구조를 좀 이제는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들 직접 정치 열심히 각 지역에서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노후 준비 3층 체계는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20, 30%밖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도 75세까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정년퇴직을 했지만 매일매일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실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암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꿔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을 많이 안정화시켜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 비싼 거 살려다 보니까 돈을 못 모아요. 은퇴 자금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집만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만 있다. 그럼 주택연금, 그리고 농지가 있다. 그럼 농지연금, 이런 걸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걸 받다가 내가 사망하면, 그거는 다 귀속되겠죠. 받을 만큼 받았을 테니까요. 따라서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은퇴 설계, 노후 준비를 할 때 이런 데이터를 정확히 아시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방법, 방안들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고요? 개인의 재무설계가 성공해야 되죠. 다른 것들은 성공하면 안 되는데 개인의 재무설계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노후에 최소한 현재 생활 수준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노후 준비 3층 체계에 대해서 준비할 내용들 좀 알아봤고요. 우리 시청자들께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재테크 투자상품 PPR 2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하나는 아트테크고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자, 첫 번째 아트테크는 미술작품 재테크인데요. 미술품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예금과 적금 금리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을 돌려주는 그런 재테크 아니겠습니까? 물론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은 존재합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겠죠.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 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특색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술품은 가격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정된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문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재테크인데요. 왜냐하면 1년짜리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최소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니까 누구나 부담 없이 좀 할 수 있는 금액들 아니겠습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큰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이미 수익률이 꽤 높고요. 하지만 한국인의 부족한 연금 재원, 은퇴자금을 이제는 좀 크게 만들 필요가 있어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수익률을 높게 만들어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궁금한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최강내공의 머니쇼라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우수회원 요청하시고 국내 투자 상품 소개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문의사항도 거기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메인에 들어오시면 재무상담 전용 연락처를 우측 상단 바로 밑에 올려놨으니까요. 궁금한 사항들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즐거운 재무설계를 통해서 가정경제를 흑자로 만들어서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